노인은 오늘도 같은 시간에 공원을 찾았다. 회색 모직 자켓을 걸치고 낡은 갈색 모자를 눌러쓴 채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마치 어딘가로 이끄는 듯 했다. 그는 공원 동쪽 나무 그늘이 적당히 들이운 오래된 벤치에 앉았다. 이곳은 그의 자리였다. 누구도 이 자리를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도 앉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언의 예의를 지켰고 그는 그 예의를 감사히 받아들였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꺼냈다. 두툼한 양장본, 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다. 누군가에겐 버려진 헌책이었겠지만 이 책은 노인에게 아주 소중한 기억 그 자체였다. 그는 책을 펼쳤고 늘 그랬듯 중간쯤에서 멈췄다. 책갈피가 꽂힌 그 페이지였다. 그 책갈피는 오래된 편지의 일부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글씨는 흐릿해졌지만 그는 이미 모든 문장을 외우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나요? 처음 당신을 만났던 그날을. 나는 매일 그날을 떠올리며 다시 살아갑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면 언제나 그날의 공기가 떠올랐다. 어느 봄날 꽃잎이 흩날리던 오후 여인의 머리카락 사이로 햇살이 부서졌고 그녀의 웃음은 그를 멈춰 서게 만들었다. 그 순간을 그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노인은 편지를 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이 벤치에 앉아 같은 페이지를 바라보며 같은 문장을 음조리는 일, 그것이 그에겐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조용하던 공원에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고 자신 앞에 선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다. 중년의 여인이었다. 차분한 인상, 단정한 옷차림, 연보라빛 스카프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섰다. 실례지만 혹시 이 편지 당신이 쓰신 건가요? 노인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으로 향했다.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은 낡은 종이 한 장이었다. 책갈피처럼 접힌 자국, 흐릿한 연필 글씨, 모서리에 다른 흔적들, 모든 것이 그가 들고 있던 편지와 닮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가 건네는 편지를 바라보았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돌아올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당신이 보낸 그날의 편지를 잊지 못했으니까요. 노인의 손이 떨렸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다. 무언가 오래전 깊이 묻어두었던 것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들어 여인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조금 움직였다. 작은 숨결 같은 목소리로 단 하나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 여인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 이름에 담긴 시간, 그 이름에 얽힌 모든 기억이 바람결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노인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오래된 책갈피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건 이 책도 이 편지도 아닌 다시 마주할 수 없는 줄로만 알았던 한 사람, 바로 그 여인이었음을.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책을 덮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바람은 이미 잦아들었고 공원엔 어느새 사람이 모두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는 일어설 수 없었다. 한 손엔 낡은 편지를, 다른 손엔 책을 쥔 채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의 귓가엔 낮에 들은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이 편지 당신이 쓰신 건가요? 너무도 낯선 듯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그 말투, 그리고 서연이라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 게 몇 년 전이었던가, 아니 몇십 년 전이었던가. 그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여인의 손에서 받아든 오래된 종이 한 장. 글씨는 분명히 낯설지 않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분명 그녀였다. 그의 서연, 그의 첫사랑이자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를 아프게 찌르는 이름. 나는 기다렸어요. 그날 당신이 말없이 떠난 뒤에도 나는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벚꽃이 지고 나뭇잎이 돋고 또 지고 세상이 몇 번을 바뀌는 동안에도.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뼛속을 찌르듯 들어왔다. 그녀는 그를 기다렸고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던 날 그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말하지 못했다.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멀지 않은 날에 모든 기억이 흐려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모든 걸 그녀에게 짐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사라졌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그녀도 언젠가 자신을 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그녀는 잊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편지 마지막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벤치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책을 들고 있었네요. 그 책 안에 있는 나의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네요. 노인은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두 손으로 단단히 쥔 채 이마를 숙였다. 가슴 한가운데 오래된 땅이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그의 기억 속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늘 앉아있던 벤치를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낯설지 않은 자리, 그러나 이제는 무언가 달라진 자리. 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더 느려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목적지를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조그만 집 책상 위에 편지지 한 장을 꺼내어 놓았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번졌지만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써내려갔다. 서연에게. 첫 문장조차 쓰기 힘들었지만 그는 마침내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다시 공원으로 나갔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러나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그 자리에 그녀가 먼저 나와 있었다. 노인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단정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하얀 셔츠에 옅은 베이지색 스웨터를 껴입고 구두를 천천히 닦았다. 모자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머리에 얹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눈썹, 그 속에 감춰진 젊은 날의 흔적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어딘지 모르게 초조했지만 또 설레는 감정이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연보랏빛 스카프는 그대로였고 손엔 작은 보온병과 머그컵이 들려 있었다. 노인은 순간 주춤했다. 그녀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게 마치 젊은 날 첫 고백처럼 떨리는 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오랜 침묵을 깨는 시작이었다. 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에 앉았다. 말없이 그녀가 건네는 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유자차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여전히 그 책을 가지고 다니시네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웃으며 말했다. 그 책만큼은 나를 잊지 않더군요. 기억이 엉켜도 그 페이지만큼은 또렷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그 책을 버리지 못했어요. 당신이 남긴 편지를 책갈피에 꽂고 매년 봄마다 펼쳐보곤 했어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그날의 햇살이 떠올랐어요.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월이 얼굴에 남긴 흔적들이 그녀를 달라 보이게 했지만 그의 눈엔 여전히 더 아름다워 보였다. 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한숨이 길게 이어졌고 그 안에 수십 년의 후회와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땐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의사 말로는 몇 년 안에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고 했거든요. 내가 누군지도 당신이 누군지도 다 잊게 될 거라 했어요. 그녀의 손이 컵을 꽉 쥐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떠났어요. 당신이 내 병간 후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내 몫의 추억만 당신이 잘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나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디는 것. 그게 내가 원했던 거예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는 혼자 결정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오랜 시간을 홀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등 위에 조용히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너무도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제라도 괜찮을까요? 그의 물음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러다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늦은 봄도 봄이니까요. 당신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그 순간 벚꽃이 한 송이 흩날려 그녀의 스카프에 내려앉았다. 노인은 그 꽃잎을 조심스레 떼어내며 웃었다.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하지만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여기서 함께 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같이 공원에서 만났다. 하루는 노인이 먼저 도착했고 또 하루는 서연이 먼저 와 있었다. 그들은 긴 대화를 나누지도 특별한 약속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차를 마시고 같은 시간의 흐름을 나누었다. 시간은 천천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했다. 노인은 더 이상 책을 펼치지 않았다. 대신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이제는 책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평화롭기만 할 것 같았던 시간 속에서도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연은 늘 그렇듯 벤치에 앉아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늦지 않았다. 시간에 맞춰 나타났지만 그의 얼굴은 조금 어두워 보였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을 때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은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야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서연 씨,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수요일이에요. 우리가 늘 만나던 날이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미간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오늘 아침에 내 방을 보니 책상 위에 편지가 있더군요. 내가 쓴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떤 내용을 썼는지도 왜 썼는지도. 서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작은 떨림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괜찮아요. 기억이 흐려져도 마음은 그대로니까요.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건 서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져요. 그럴 때면 문득 겁이 납니다. 당신도 잊어버릴까봐. 서연은 손을 더 단단히 쥐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매일 기억해요. 같이 기억하고 같이 잊어가요.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 기억만큼은 절대 잊지 않게 할게요. 그날 노인은 오래도록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꼭 기억하겠다는 듯, 가슴 깊이 새기려는 듯.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일기를 썼다. 한 장, 또 한 장. 노인의 기억이 조금씩 사라질수록 자신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서연은 결심했다. 이제부터 그녀가 그를 위한 기억이 되기로. 서연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진녹색 천 커버가 씌워진 작은 노트. 예전에는 장을 볼 목록을 적거나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을 옮겨 적던 수첩이었다. 이제 그곳엔 매일의 기록이 한 줄씩 늘어났다. 4월 9일. 그는 오늘 내 이름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공원의 길목을 한참 헤맸다. 4월 13일. 어제 나눴던 이야기를 그는 모두 잊었다. 하지만 내 손을 잡고 웃었다. 그 미소는 분명 기억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쓰며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일기 속에 흘러 들어가 있었다. 때론 한 줄, 때론 3페이지. 말하지 못한 것들과 잊어버릴까 두려운 것들을 그녀는 조용히 적어 내려갔다. 노인은 점점 더 자주 멈칫했다. 공원 입구에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날도 있었고, 그녀가 건네는 컵을 두고 누구세요? 라고 묻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신이 무언가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눈치채는 순간이었다. 서연 씨죠? 그가 조심스럽게 묻는 날이면 서연은 항상 같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맞아요. 당신이 매일 기다리던 그 사람, 서연이에요. 그렇게 매번 처음 만난 듯 인사를 나누고 매번 처음 손을 잡는 듯 어색한 따뜻함을 나누었다. 노인의 기억은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이상하게 서연을 향한 감정만은 놓지 않았다. 서연 씨, 그는 어느 날 벤치에 앉자마자 말했다. 내가 많이 늦었죠? 당신한테 많이 늦었을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늦은 것에 대한 원망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금 이 순간, 그가 옆에 있는 지금 이 하루가 전부였다. 서연은 노인의 집 책상 위에 조그만 바구니를 하나 놓았다. 그리고 그 안에 매일 쓴 일기를 한 장씩 접어 넣었다. 당신이 있는 동안 나는 당신을 대신 기억할게요. 당신이 묻는 모든 질문에 나는 같은 대답을 기꺼이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모든 걸 잊는 날이 오더라도 나는 당신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어줄게요. 노인은 바구니에 쌓여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기억을 잃는 사람과 기억을 지키는 사람, 두 사람의 하루는 그렇게 이어졌다. 같은 벤치, 같은 차, 같은 햇살.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선 그 하루하루가 결코 같지 않았다. 매일이 기적이었고 매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녀는 더욱 단단히 더 뜨겁게 그의 기억 속에 머물고자 했다. 그날은 봄이 제법 깊어진 어느 오후였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바람은 따뜻했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일찍 공원에 도착해 있었다. 유자차를 보온병에 담아 2컵을 준비했고 그의 옆자리를 미리 따뜻하게 덮어두었다. 그러나 노인은 오지 않았다. 10분, 20분, 30분. 그녀는 시계를 3번이나 보았고 그가 자주 있는 길목도 한참을 서성였다. 결국 그녀는 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낡은 2층짜리 주택 창가에 그가 기르던 선인장이 가만히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조용했고 탁자 위에는 아침 식사로 보이는 식빵이 한 조각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노인, 책을 펼친 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서연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서연은 다정하게 이름을 불렀다. 저 왔어요. 서연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금세 멈췄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구세요? 서연은 한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이마가 싸늘해졌고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미소를 지었다. 아주 익숙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서연이에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공원 있잖아요. 같이 유자차 마시고 책 이야기 나누던. 하지만 노인은 눈을 피했다. 서연의 말을 들으며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무언가를 잘못한 줄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무력한 어른의 말투였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부여잡은 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녀는 조용히 보온병을 꺼내 컵에 차를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컵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당신은 매일 나를 잊어도 나는 매일 당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노인은 컵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향을 맡았다. 어딘가 낯익은 향기 같다는 듯 그는 살짝 코끝을 찡그렸다. 유자차네요.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가를 닦았다. 그리고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차예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그 대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그는 나를 완전히 잊었다. 그 사실이 너무 아파서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내가 그를 원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를 다시 처음부터 사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집 창문 너머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라고 말해주는 듯이.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잊혀져도 괜찮다고.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면 된다고. 노인은 자신이 왜 공원에 와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손에 쥐어진 보온병과 옆에 앉은 낯선 여인의 따뜻한 눈빛이 어쩐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이 벤치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가 말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익숙하다는 말, 그건 어쩌면 기억이 아니라 감정의 잔상일지도 몰랐다. 당신이 자주 앉던 자리예요. 여기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무는 여전히 잎을 피우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모든 것은 평화로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희뿌옇게 흐려 있었다. 제가 자주 웃었나요? 여기서? 그 물음에 서연은 천천히 대답했다. 그랬어요. 당신은 여기서 가장 많이 웃었고 가장 많이 울었어요. 노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낯설었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 끌리는 온기가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을 구하듯 말했다. 당신은 저를 좋아했나요?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질문은 너무 순수했고 동시에 너무 잔인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지금도 그래요. 노인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피했다.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요. 당신을 보면 자꾸 뭔가 아련해지고
무언가를 놓쳤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당신은 나를 잊었지만 내가 당신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건 두 번째 사랑이에요. 나는 같은 사람을 두 번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노인은 그 말을 곱씹듯 천천히 따라했다. 같은 사람을 두 번 사랑하게 되는 것. 그 말이 입술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작은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그날 이후 노인은 서연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다. 기억은 없었지만 감정은 자라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그는 어느새 그녀의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녀가 웃으면 따라 웃었다. 기억이라는 이름의 선로를 벗어난 두 사람은 감정이라는 낯선 길 위에서 다시 만나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오래된 손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담긴 기억들이에요. 당신이 잊은 것들, 내가 대신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이죠. 노인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젊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바라보다가 문득 눈을 감았다.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드네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에요. 서연은 웃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천천히 감쌌다. 그게 바로 마음이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의 머릿속엔 없어도 당신의 마음은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손을 맞잡았다. 그날 노인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지만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같은 사람을 나는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초여름의 기운이 공원을 천천히 감쌌다. 나무는 더 짙은 초록으로 물들고 벤치 위의 햇살은 한층 따사로워졌다. 두 사람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연의 손엔 유자차가, 노인의 손엔 그가 좋아하게 된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 노트는 그녀가 선물한 것이었다. 기억을 되새기지 못하는 대신 매일의 감정을 짧게 기록해보자는 제안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노인은 그 안에 단정한 글씨로 이런 문장을 남기곤 했다. 오늘 그녀가 웃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도 같이 웃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다. 그 손을 잡고 있으면 무섭지 않다. 짧은 문장들 속엔 이름을 잊은 사랑의 감정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늦게 공원에 도착한 노인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멈춰섰다. 그의 눈엔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 스치고 있었다. 나무, 잔디, 벤치 그리고 그녀를 보자 갑자기 가슴 한쪽이 뜨겁게 저릿했다. 익숙하면서도 어딘지 낯선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서연은 늘 하던 대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인 듯 아주 조용히 물었다. 우린 어떤 사이였죠?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린 서로의 하루를 기다리던 사이였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만나 조금씩 사랑을 되새겼던 사람들이죠.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그의 꿈을 흔들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책상 위엔 진한 연필로 적은 문장이 있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당신 곁에 없겠지. 그 문장은 그를 잠에서 깨우기에 충분했다. 식은땀에 젖은 손으로 이마를 훔친 그는 어딘가 잊고 있던 중요한 것이 떠오를 듯 말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낯선 봉투 하나가 있었다. 편지 봉투 위에 적힌 이름, 서연. 손이 떨렸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다. 당신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용기가 없었고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 많은 것들을 잊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마지막 기억이 될 거예요. 노인은 편지를 읽다 말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묻혀있던 기억 하나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고 그녀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기억은 조각조각 맞춰지지 않았다. 하지만
감정은 분명했다. 그녀를 울게 했던 자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의 앞에 서준 그녀. 그는 조용히 눈을 떴다. 손엔 아직도 그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녀를 처음 본 날의 두근거림도, 이름을 잊은 채 다시 사랑하게 된 시간도 모두 진짜였다는 것을. 다음 날 그는 벤치로 향하는 길목에서 걸음을 멈췄다. 서연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변함없는 미소, 익숙한 자세, 그 모든 것이 지금껏 그를 매일 이끌어온 풍경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오늘은 자신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서연 씨.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네.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기억났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이 날 기다려줬다는 걸. 서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다 떠오르진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울게 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게 너무 미안해서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당신이 나를 다시 기억하려고 애쓰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떤 사과보다 더 소중하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아주 단단하게.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처음처럼 아픈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손에 쥐인 따뜻한 현재였다. 그날 이후 노인은 조금씩 자신 안에 남아있는 퍼즐 조각들을 더듬기 시작했다. 서연의 얼굴, 그녀의 말투, 공원의 풍경,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흔적들. 기억은 여전히 들쭉날쭉했다. 어느 날은 벤치에서 함께 찍은 사진 속 얼굴을 알아보면서도 다음 날엔 그녀의 이름을 되묻곤 했다. 서연 씨 맞죠?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그래요. 당신이 늘 불러주던 그 이름, 서연이에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더 단단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가 손을 놓지 않게, 그리고 결국엔 잊지 않게. 어느 날 노인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서연은 조금 웃었다. 그건 너무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 최근엔 다시 듣게 될지도 모르는 말이었기에 많이 말했어요. 처음엔 서툴게, 그 다음엔 아주 단단하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또렷하게 기억나진 않았지만 그녀 앞에 있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그 말을 했던 수많은 날들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럼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응, 지금도 그래요.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당신을 기억하니까. 노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도요. 당신이 옆에 없으면 뭔가 잊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게 당신이라는 걸 마음이 먼저 알아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은 무언가를 기억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결국 느꼈다는 것. 기억이라는 건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능력만이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 남은 온도, 감정,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사람의 자리.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억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노인은 눈을 크게 떴다. 그녀가 펼친 건 낡은 반지 케이스였다. 은은하게 빛바랜 은반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 반지 기억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서연은 실망하지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설명했다. 당신이 프로포즈했던 날 우리가 이 반지를 서로의 손에 끼워줬어요. 당신은 손끝이 떨려서 반지를 제대로 끼우지도 못했어요. 그게 너무 귀여워서 나 혼자 웃다가 울었죠. 노인은 조용히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손을 내밀었다. 서연이 천천히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마치 그날을 다시 재현하듯. 그녀의 손끝도 살짝 떨리고 있었다. 또 잊게 될지도 몰라요. 노인이 말했다. 그 말엔 두려움이 또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자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그럼 또 알려줄게요. 몇 번이고. 그러니까 당신은 잊어도 괜찮아요. 그 말에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당신을 처음 본 날보다 오늘이 더 좋네요.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만 마음 깊숙한 곳에 무언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건 아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다. 이 모든 시간이 진짜였다는, 사랑은 기억을 넘어 계속된다는 확신이었다. 그날 아침
서연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회색 구름이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고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그녀는 짐작했다. 오늘은 무언가가 마지막으로 다치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노인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이름을 불러도 몇 초간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의사에게서 조용히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어느 날부턴가 기억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믿고 싶었다. 그날도 그녀는 노인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늘 앉던 벤치에 나란히 앉았고 그의 손에 유자차를 건넸다. 노인은 조용히 컵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말을 하지 않았다. 눈동자엔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연은 애써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은 내가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한 날들을 당신에게 보여주려고요.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녀가 써내려간 기록들, 그리고 아직 전하지 못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노인은 앨범을 천천히 넘겼다. 사진 속의 남자는 자신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마지막 장을 넘겼다. 거기엔 그녀가 적어둔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마치 다시는 읽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듯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당신에게, 당신이 내 이름을 잊고 내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오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던 시간을 기억할 거예요. 내가 했던 말들, 당신이 웃을 때의 눈꼬리, 잠결에 부르던 내 이름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당신 곁에 하나쯤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노인은 그 편지를 들여다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편지 참 따뜻하네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그녀는 멈칫했다. 그 질문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저릿했다. 제가 썼어요. 당신에게. 노인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엔 여전히 안개가 가득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눈썹이 찡그려졌다. 이상하네요. 당신을 보면 마음이 울컥해요. 당신이 나를 위해 많은 걸 했다는 걸 왜 알 것 같죠? 서연은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음이 기억하니까요. 당신의 마음이 아직 저를 기억해요. 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조금 차가웠지만 온기를 잃지는 않았다. 그 순간 어디선가 잊고 있던 장면 하나가 깜빡이며 떠올랐다. 바람이 불던 날 그는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말했었다. 당신은 내 마지막 기억이었으면 좋겠어요.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다. 그 말을 내가 했죠?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아주 작게 눈물이 고였다.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마음은 끝내 그 문을 닫지 않았다. 그날 두 사람은 말없이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말이 아닌 온기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었기에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고 햇살은 벤치 아래 길게 늘어졌다. 서연은 속으로 기도하듯 되뇌었다. 오늘 그가 나를 잊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가 느꼈던 이 마음만은 기억보다 오래 남기를. 여름이 다가올 무렵 노인은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시간의 감각도 흐려졌고 말수는 거의 없었다. 공원으로 가는 길도 기억하지 못했고 서연의 얼굴도 그녀의 이름도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서연은 그 변화 앞에서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여선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그가 모든 걸 잊어도 그녀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자신이 그를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고. 노인의 방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책도 수첩도 시계도 없었다. 대신 서연이 만든 작은 기억의 노트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녀가 하루하루의 일상을 그림처럼 기록한 노트. 그는 그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녀는 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더해갔다. 그날도 서연은 변함없이 찾아왔다. 손에는 유자차가 담긴 보온병이 있었고 작은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노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어딘가 멀리 있었다. 서연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 차 예전에도 참 좋아하셨죠? 기억은 안 나도 괜찮아요. 오늘 한 번 더 좋아해 주시면 돼요. 그녀는 컵을 건넸고 노인은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에 댔다. 입안에 퍼지는 향긋한 맛, 어딘가 익숙한 기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따뜻하네요.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는 의미를 따지지 않아도 되었다. 그가 느낀 따뜻함 속에 자신이 있다면 그걸로 좋겠다. 그녀는 그날 노트에 한 줄을 더했다. 오늘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내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손을 꼭 잡아주었다. 며칠 후 노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문득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누군가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다. 누군가의 기억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하루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일 뿐이죠.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감싸 쥐며 마치 무언가를 되새기듯 입술을 움직였다.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당신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이름이 없는 고백이었다. 과거도 관계도 호칭도 없는 사랑의 형태였다. 서연은 그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그 어떤 대답도 없이, 그 어떤 눈물도 없이,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다 잊더라도 당신이 내게 보여준 이 마지막 온기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에 들었다. 그의 얼굴엔 오래간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사랑해요. 지금도 기억보다 깊은 곳에서 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무런 고통도 마지막 말도 없었다. 그는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마치 누군가 곁에 있어 준 듯한 따뜻한 안도의 빛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오래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그와 함께했던 많은 날들 속에서 조금씩 매일 흘려보냈기 때문이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다. 가족이라 불릴 사람은 없었고 그의 생애를 오래 기억해줄 지인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마치 자신이 그의 전부였던 것처럼 그를 정성껏 떠나보냈다. 며칠이 지난 뒤 서연은 노인의 방을 천천히 정리했다. 남겨진 물건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하나하나에는 시간과 온기가 배어 있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선인장, 책상 위에 올려진 유자차 보온병, 그리고 그녀가 만든 기억 노트. 서연은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가 직접 쓴 짧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혹시 우리가 예전에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연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는 끝내 자신의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끝까지 잊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자신이 그에게 보냈던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아래 하얀 종이 한 장을 덧붙였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어도 당신을 사랑했던 시간만은 잊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날들의 진심이었고 당신이 내게 남겨준 가장 따뜻한 유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 대신 내가 기억할게요. 그녀는 그 종이를 접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트 사이에 끼웠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매주 공원에 들렀다. 그들이 함께 앉았던 벤치에 앉아 유자차 2잔을 준비해 한 잔은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때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묻기도 했다. 왜 2잔이에요? 그럴 때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한 잔은 기억을 위한 거예요. 사라졌지만 여전히 여기 있는 누군가를 위한. 시간은 흘러갔다. 공원의 계절은 몇 번을 바뀌었고 서연의 머리칼도 점점 휘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날도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펼쳐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겼다. 사랑은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끝까지. 그리고 노트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엔 바람에 실린 햇살이 그녀의 미소를 닮은 채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